오늘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5% 넘게 상승했고요. 코스닥은 반대로 하락해서 마감을 했어요. 이러한 상승 배경으로는 기관이 3.3조 원 순매수하면서 기관이 강하게 끌어올린 영향이 컸고요. 이렇게 끌어올렸죠. 기관이. 반대로 개인이랑 외국인은 순매도를 했어요. 근데 이러한 그 흐름은 전일이나 아니면 지난번과 약간 다른 모습을 보이는데, 보통은 개인이랑 기관이 같이 순매수를 하면서 지수를 상승시키는 그러한 경향을 최근 들어 자주 보여주었는데, 오늘은 특이하게도 개인이랑 외국인 둘 다 순매도로 마감했어요. 그 말인즉슨 개인들이 심각하게 차익 매도, 차익 실현에 나서려는 그러한 마음가짐이 커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기관은 ETF 자금도 있어요. ETF 자금도 있어서 이 자금 역시 기관의 순수 100% 자금이라 볼 수는 없어요. 아마 기관 플러스 일부 개인 매수세가 들어가서 이 기관이 3조 이상 순매수한 걸로 나타날 텐데, 어쨌든 오늘은 개인이 강하게 매도를 했다.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적었어요. 왜냐면 그동안 최소 1조 원 이상 매도하는 날이 많았는데, 오늘은 8,700억 정도밖에 매도를 하지 않았어요. 그 말은 외국인의 비중, 그러니까 그 외국인이 덜어내야 할 비중이 많이 낮아졌다고 볼 수 있고, 반대로 개인은 차익 실현, 그러니까 이제 삼성이랑 하이닉스를 샀던 개인들이 이제는 차익에 나서려는 그러한 심리 상태가 바뀌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이닉스가 300만 원을 NXT에서 찍은 이후에 오늘 다시 한번 돌파를 시도했거든요. 근데 300만 원 조금 못 미친 상태에서 막판에 차익 매물 나오면서 소폭 상승을 반납했는데, 이러한 흐름 역시 비슷할 거예요. 이제 개인들이 조금씩 매도를 하고 싶어 한다. 언제 200만원, 100만원, 200 이럴 때 이 하이닉스를 샀던 사람들이 지금 300만원이잖아요. 고가 300만원 근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거의 못해도 한 50% 정도의 시세 차익을 가진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매도하고 싶은 마음이 커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이닉스가 고점을 찍긴 찍었는데 약간 지지부진한 느낌? 왜냐면은 이게 매도가 딱 맞물리게 되면 상승폭이 둔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 전까지는 매수하려는 주체가 많다 보니까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매수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았죠. 그동안 이때 언제 100만원 이때부터 불과 4월달이에요. 2달 전이죠. 2달밖에 안 됐어요. 2달 만에 100% 아니죠. 100만원이니까 200% 올랐죠. 200% 올랐기 때문에 지금 이때 산 사람들이 모두 갖고 있진 않겠지만, 그래도 못해도 100만원일 때도 있고 200만원에 산 사람도 있고, 한 달 전에 200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단기간 내에 급등한 만큼 차익 실현에 목마른 사람들 역시 숫자가 증가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일 때는 흔들리지 않다가, 이렇게 흔들리는 모습을 보일 때는 아마 사람들은 매도하고 싶어하는 그 심리적 압박이 상당히 커질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부터는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다. 대신 그러한 시그널은 오히려 좋을 수 있어요. 여기서 차익 실현, 차익 매물이 나오면은 순환 가능성이 높아져요. 어디로? 그동안 못 갔던 반도체 소부장 플러스 제약바이오. 왜냐면은 이쪽에 이 중심이 코스닥이 많잖아요. 코스닥에 있는 종목들이 많다 보니까 코스닥의 정부 정책을 아무리 지원해주겠다 한들 지금 사람들 심리가 코스피로 가 있어요. 코스피에 몰려있다 보니까 코스닥 자금이 코스피로 다 몰려가면서, 상대적으로 오늘도 코스닥은 하락 마감을 했고 코스피만 상승해서 마감한 걸 아까 보셨잖아요.
이러한 흐름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정책, 정부에서도 이 부분을 강하게 어떻게 코스닥 활성화를 하고 싶어 하지만 아직까지 사람들의 심리가 코스닥으로 몰리진 않는다. 하지만 이제 곧 왜냐? 하이닉스 300만 원 근처에서 만약 이걸 뚫으면은 추격 매수가 나올 거예요. 그때 되면은 하이닉스, 삼성전자 이게 더 가겠죠? 왜냐면 매수에 매수를 부르니까. 왜냐? 레버리지 상품 때문에. 레버리지 상품 때문에 추격 매수가 붙으면 상승폭이 더 커질 거고, 그러면은 더더 매수 상승하는 열차에 올라타려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삼성 하이닉스만 갈 거고, 그럼 또 코스닥은 소외될 거고. 그러니까 이러한 흐름이 바뀌려면은 삼성이랑 하이닉스가 고점에서 정체되는 흐름을 보여야 돼요. 정체되는 흐름을 보이는 순간 사람들이 코스피에서 역으로 코스닥으로 옮겨갈 거예요. 왜냐? 코스닥은 그동안 괜찮은 종목들, 코스닥도 실적 괜찮고 앞으로 미래도 괜찮은 종목들 많거든요. 심지어 공장을 막 짓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일단 장비가 필요하죠. 반도체 장비가 들어가야 돼요. 장비 들어가야 되고, 그냥 장비 들어가면은 생산해야 되니까 생산할 때 소재 부품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 역시 반도체가 우상향을 하면은 실적이 앞으로 계속 증가할 건 알고 있잖아요. 반도체 업종이. 그러면은 장비, 소재 부품 업종 역시 장기적으로는 실적이 계속 괜찮아질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코스닥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거 맞다 보고 있고요. 하지만 저평가가 다시 제대로 평가받으려면 이 정체가 필요하다. 어디서? 하이닉스에서. 하이닉스랑 삼성전자에서. 그래서 근데 지금 오늘 최근 들어서 변동성이 커진 요인이 레버리지긴 하거든요. 레버리지긴 한데 이 레버리지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흔들린다 그러면은 사람들은 더 이상 하이닉스의 매력을 못 느낄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이탈된 자금이 소부장 또는 제약바이오. 제약바이오는 하반기에 보기 좋은 게, 왜냐면 하반기에 이슈들이 많아요. 그리고 특히 금리 인하 또는 동결. 왜냐면 그 전에는 인상 가능성이 높아졌는데 지금 동결 가능성. 그리고 내년에는 27년부터는 금리 인하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그러면 지금 하반기잖아요. 그럼 지금부터 27년도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늘어날 거란 거죠. 27년도 금리에 대해. 근데 27년도 점도표를 보시면은 금리 하락에 베팅을 한 연준 의사들이 많았어요. 그렇다는 말은 금리가 인하할 가능성이 높고, 그런 금리 인하가 논의가 나오면 제약바이오, 금리 인하 수혜주로 거론되는 제약바이오 쪽으로도 자금이 순환될 수 있다. 이 부분을 같이 체크하시면 좋아요. 그리고 소부장은 역시나 반도체 가니까 어차피 좋을 거 아니까 반도체 소부장 역시 같이 갈 거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하이닉스 좋은 거 맞아요. 좋은 거 맞지만 언제까지 계속 좋을 수는 없잖아요. 예를 들면 엔비디아도 실적 계속 좋았어요. 하지만 주가는 정체였죠. 왜냐? 4조 달러가 넘게 되면서 더 가려면은 5조 달러까지 가려면은 추가적인 매수세가 붙어야 되는데 그 전에 살 사람들 많이 샀기 때문이에요. 물론 지금도 계속 상승 우상향하는 기존을 보이고 있지만 약간 예전과 다르게 24년도 막 이때하고는 다르게 그 이후부터 4조 달러 찍고 난 뒤에는 약간 흐름이 둔화된 모습을 보였죠. 그러고 나서 M7 종목 중에서도 못 갔던 종목들이 갑자기 우상향하는 더 강한 모습을 보인 경우가 많아요. 국내 증시 역시 하이닉스가 흔들린다, 삼성전자가 흔들린다. 그러면 비슷한 흐름으로 코스닥 혹은 코스피, 조선, 원전, 방산 이쪽이 지금 수급이 없어가지고 수급 공백이 생겼거든요. 그러다 보니 주가가 떨어지고 있어요. 근데 삼전 닉스가 깨진다 그러면은, 깨지지 않더라도 횡보한다 그러면은 수급 공백이었던, 저평가되었다 판단되는 그쪽으로 몰려갈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순환매를 기대해 보시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일단 중점적으로 오늘 하이닉스 ADR 상장 이슈는 내달 10일이에요.
그때까지는 이 이슈가 잠잠해질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10일까지는 약간 횡보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 레버리지 상품 문제라고 했잖아요. 근데 금융당국에서 감사를 착수한다. 제가 레버리지 때문에 국내 증시 변동성이 커졌다는 그 불만에 찬 목소리가 많아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감사를 하겠다고 이런 발표가 나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업무 개선 이런 것들 더 할 거고, 그렇다 하면 금융권에서 지금 감사원이 이제 금융권, 그러니까 ETF 만든 운용사들 걔네들에 대해서 더 면밀하게 감시를 하겠죠. 그런 레버리지 상품도 더 이상 출시되기 어려울 거고, 지금 나와 있는 것들도 약간 불안에 떨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거기에서 매물 나오든지 아니면은 다른 변수의 요인이 될 수 있다 라는 부분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또 국내 증시 변수 이슈가 있긴 있거든요. 지금 이란이랑 호르무즈에서 통행료를 받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이건 60일 유예예요. 그 이후에 어떻게 받을지 몰라요. 지금 유가가 낮은데 지금 60에서 앞자리가 6 살짝 찍었다 다시 7, 10달러까지 다시 올라갔는데 이것도 약간 변수긴 해요. 근데 이 변수도 크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 11월 총선이 있으니까, 중간선거 있으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같이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만약에 또 증시가 흔들린다 그러면은 그동안 약했던 종목으로 고점에서 매물이 나올 수 있는 요소가 될 수도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제가 코스닥을 계속 언급드리는 이유는 그 한국거래소에서 이제 미국에서 이제 그 우리나라 바이오 기업들에 대해 세일즈를 하고 있다고 해요. 이렇게 보시면 한국거래소가 지난 23일이죠. 그 샌디에고에서 글로벌 바이오 제약바이오 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국 자본시장 홍보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거든요. 그렇다는 거는 이제 코스닥 쪽으로 그 외국계 자본 혹은 그 외국인들의 관심을 돌려놓으려는 이러한 적극적인 그 행보를 보이고 있으니까 코스닥도 그동안 억눌렸던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걸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어떤 종목을 보고 있냐라고 한다면 저는 그 HLB를 보고 있거든요. 지금 이제 간암 신약으로 유명한 HLB가 FDA에서 이제 다음 달, 한 달 이내에 그 간암 신약 허가 결정이 난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 HLB에 대한 수급이 강하게 유입되는 것을 볼 수 있었고, 오늘은 조금 둔화됐어요. 장 초반 상승하다 막판에 꺾였는데 그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삼전 닉스 쪽으로 코스닥에서 매도를 하고 거기로 가서 그런데 그 말씀드렸죠. 이제 코스피에서 삼전 닉스에서 이제 코스닥으로 올 수 있다. 이쪽으로 올 수 있으니까 지금부터 살펴보시라 이 말을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제약바이오 금리 인하하면은 제약바이오 수혜받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HLB 이슈 있죠. 이슈 모멘텀 있죠. 그리고 수급까지 포착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자회사 HLB의 자회사 HLB 생명과학에서 일회용 주사기 및 주사침 등 주사기 제품 구매 품질관리 체계 이거에 대해서 글로벌 인증을 받았다라는 호재성 재료도 나왔고요. 그러니까 HLB 관련된 이슈가 오늘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번 주에. 그러다 보니까 HLB 다른 종목들 오늘은 안 좋았거든요. 오늘은 장 초반에만 좋았다고 말씀드렸죠. 초반에 좋았는데 막판에 매물 나오면서 삼전 닉스 쪽으로 사람들이 이동하다 보니까 HLB에서는 약간 매물이 나오는 걸 봤는데, 중요한 건 호재성 재료가 있고 그리고 거래량 유입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막판에 거래 떨어지고 있는데 거래량 막판에 나쁘진 않았어요. 여기 보시면은 침체돼 있다. 오후장에 갑자기 거래가 활발히 되는 걸 볼 수 있었어요. 그 말은 시장에서 완전히 소외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이슈가 있으니까, 성장 모멘텀이 있으니까, 기대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1년치 자료죠. 1년치 차트인데 작년 이때 4월 때부터 고점 찍고 긴 횡보를 보이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횡보를 할 때 거래량 엄청 줄어들었죠. 그리고 언제 다시 거래가 증가하냐, 이때 바닥을 찍고
바닥 이때 찍었죠? 찍고 나서 횡보를 할 때 거래가 꾸준히 유입되는 걸 체크할 수 있어요. 거래 절벽 이때까지 이 구간에서 시장에서 소외되었거든요. 왜냐, 이때도 그 반도체 작년에도 반도체, 이거 24년도군요. 24년도 2년치 데이터인데 2년 동안 횡보를 하다가 이제 작년도부터 거래 절벽이 형성됐는데 그 절벽을 끊어내고 지금 최근 다시 주목을 받기 시작했어요. 왜냐? FDA 관련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더 면밀하게 살펴보시면은 최근 들어 거래가 증가하고 있다고, 수급이 포착된다고 말씀드렸죠. 여기에요. 지금 강한 거래가 유입되었죠. 코스닥 안 좋은데도 HLB로 갑자기 수급이 뜬금없이 들어왔어요. 왜일까요? 심지어 이 긴 아랫꼬리를 다 잡아먹으면서 이때 코스닥 막 엄청나게 안 좋았죠. 안 좋았는데 시장이 안 좋아서 누군가 투매를 던졌는데 그 물량을 싹 다 먹었어요. 먹고 나서 다시 끌어올렸죠. 그리고 지금도 약간 찌글거리고 있는데 그 찌글거림은 코스닥 자체에 수급이 없어서 수급 공백 때문에 그런 거지 HLB가 안 좋아서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거래량을 포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지금 이 박스권 이때죠. 이 주가 끌어올리고 죽을 때 그 바닥 잡는 구간이 지금 딱 여기에요. 언제? 5만원 구간. 5만원 구간에서는 누군가 계속 매수를 해요. 왜일까요? 누군가 5만원만 되면 매력적인 구간이라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자금은 큰손 자금일 가능성이 있죠. 왜냐, 거래량이 강하게 들어오고 있으니까. 이때도 거래 터졌고 지금 계속해서 거래가 유입되고 있어요. 언제? 25년보다 훨씬 더 많은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 보이시죠? 그 이유는 FDA 그 승인 결과, 이것 때문에 재료가 있고 거래량, 수급이 있으면 주가는 상승할 가능성이 무척 높아져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HLB를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왜냐면 코스닥은 정부에서도 지원하려고 하고 있고요. 활성화 정책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펀드 조성, 펀드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내년 금리 인하 기대도 있어요. 그리고 하반기 이슈도 있고. 그러니까 코스닥이 지금 이렇게 쌀 때 사야지 비쌀 때 사면은 기대 수익이 낮아지잖아요. 기대 수익이 높다. 언제? 지금은 기대 수익이 높기 때문에 이 퍼센트를 높일 수 있는 그 구간이라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HLB를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오늘 마감이 4.9만원, 그러니까 49,000원인데 5만원 근처면은 누군가 계속 산다고 말씀드렸죠. 이 구간이 5만원이죠. 5만원에서 52,000원, 3,000원 그 구간. 그러니까 지금 5만원 미칠 때 한번 관심있게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종목은 HLB였고요. 다음에 새로운 종목을 가지고 안내해 드릴 예정이에요. 그리고 또 이런 타점 같은 거는 영상을 찍어드릴 수 있는데 매도 타점은 실시간으로 해야 되거든요. 왜냐면 이슈의 크기에 따라서 이 돌파, 거래가 강하게 이전 거래량을 씹어먹는 거래량 나온다. 그럼 이 전고점을 그냥 돌파해 버릴 수가 있어요. 언제처럼? 과거처럼. 과거 데이터 역시 비슷해요. 이때 거래량 증가하죠. 갑자기 이때 거래에 침체가 있었는데 이전 거래량을 뛰어넘는 거래가 나오면서 주가가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이죠. 그러고 나서 강한 거래량 계속 들어오고 있고, 그러고 나서 이때는 그 임상 실패였나 그 이슈 때문에 그랬을 거예요. 그 전까지는 거래량 터지고 나서 죽지는 않았죠. 거래량 터지고 나서 계속 상승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과거에도 똑같아요. 과거에도 17년, 15년 이때
이때도 거래가 뜨문뜨문 되다가 갑자기 거래가 활발해졌어요. 활발해지면서 주가가 급등 나왔죠. 그러니까 이러한 거래량 갑자기 지금 똑같죠. 짧게 보면은 거래 죽었죠. 거래가 없을 때는 주가 역시 떨어져요. 왜냐? 매수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근데 갑자기 이러한 변동 나온 이유 거래가 증가하기 때문에. 근데 이 거래량이 점차 증가하고 있어요. 미세하지만 이 미세한 차이가 있죠. 거래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어요. 이때 하락할 때는 거래가 이때 그 악재 때문에 폭락이 나오면서 거래 나온 것도 중요하긴 하거든요. 왜냐면 이때는 그 바닥에서 누군가 매집을 한 거예요. 이때부터 그러니까 이 52,000원에서 5만원 구간에서 이때 매수를 많이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구간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거래가 없어요. 없으니까 소외받다가 갑자기 거래가 증가하면서 관심도가 높아졌죠. 왜냐? FDA 있으니까. 아마 이거 그 시장에서는 이거에 대한 자신감이 엄청 강한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은 그 FDA 허가 결정을 앞두고 관심이 집중된다라고 했는데 이게 그 과거에 두 차례 심사에서 아까 급락 나온 거 보셨죠? 그게 이 심사에서 FDA에서 그 퇴짜 맞아서 그래요. 그래서 실망 매물 나오면서 급락하고 하한가 가고 그랬는데 갑자기 그 주가 반등 시그널이 나온 이유는 여기 자산운용사 지분 확대한 것도 있고요. 그리고 또 그 이거 한 달 남았다는 거 그리고 이게 중요한데 제조시설 점검 없이 그냥 허가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을 거라고 분석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원래는 그 제출한 자료나 검토 이런 거를 원격으로 잘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현장 실사 대신 제출 자료 기반으로 심사하거나 원격으로 하겠다. 이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만 자체만으로도 그 HLB가 하는 이 임상에 대한 약간 긍정적인 시그널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주가 흐름이 나오지 않나. 그리고 이 거래량, 의문의 거래량이 증가하는 이유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P&L 이 마지막 구간, 이 박스권 돌파하는 순간 급등 나올 거라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매수는 쉬워요. 하지만 매도를 언제 할지 6만원에 할지 아니면 7만원, 8만원 아니면 10만원 넘어서 할지 이거 모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왼쪽 하단에 전화번호 이 전화번호에다가 세력이라고 문자 하나 남겨주시면 되시거든요. 문자 하나 남기시면 관련된 정보들 받아보실 수 있으시니까 이거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는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